주문하신 인생 한 그릇 나왔습니다. 열심히 장사하지 않습니다. 8평 가게 하루 5시간, 월 19일 영업으로 역대급 순이익 달성 노하우. 장사를 잘하는 방법은 잘 쉬는 것이다. 쉬면서 잘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작가 임성주, 림꽃도 대표. 6개월에서 2년 단위로 가게를 매각하고 새롭게 오픈할 때마다 조금씩 가게를 키우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평범한 생격 자영업자라고 하네요. 차례를 보면 1장 창업은 인생을 담는 그릇이다. 사업이 망했다. 그것도 쫄딱. 정직함. 그것이 요식업의 매력이다. 2장 자네 요리는 좀 하나. 3장 작은 가게라면 골목대장이 우선이다. 4장 누구나 미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작은 가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5장 오픈하는 게 나오고요. 불호까지 해서 우리가 작은 가게를 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호기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꿈이 있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주문하신 인생 한 그릇 나왔습니다. 구성은 먼저 1장 창업은 인생을 담는 그릇이다. 2장 작은 가게는 무조건 남는 장사가 답이다. 3장 작은 가게에 맞는 상권은 따로 있다. 4장 작은 가게는 작은 가게만의 전략이 있다. 5장 소자본 저위험 창업 성공 스토리. 부록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멘탈 수업. 원래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 장사에 뛰어든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기도 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권에 대한 분석과 판매하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면 그 원인을 찾고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탓, 남 탓을 하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벼랑 끝에 마주한 요식업에서 초기 비용을 크게 감축하고 음식으로 승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이 빠지게 되더라도 사장이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경험도 없으면서 무작정 규모가 큰 가게를 선호하면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져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저자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작은 가게로 시작을 차근차근 하라고 합니다. 가족 2명이 운영하거나 직원을 적게 써서 할 수 있고 변수가 생기면 혼자라도 돌릴 수 있는 매장으로의 선택을 말합니다. 한 달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 회전율이 괜찮다면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후에 확장시켜가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몫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도저도 아닌 곳에 굳이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메뉴 선정에서 음식의 질,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진심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가게가 될 뿐이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저자는 덮밥과 라멘을 주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벤트로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집밥처럼 식사할 수 있게 고려를 했다고 하고 매니아층이 생겨서 실제로 거의 매일 찾는 단골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요리를 먹을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레 요리를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맛보게 하는 일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미 요리에 대한 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할 때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력과 함께 운이라는 것도 따라줘야
탄탄대로를 갈 수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시대에 입소문으로 살아남기란 고객들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가게를 열어 사업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자신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작게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안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모두 무시는 못하지만 걸러서 들으라는 말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식업으로 경험이 많이 쌓인 저자는 굳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고 기존 상권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추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법 전수를 해서 생기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꿈은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 있는 노력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동네 가게에는 동네 가게만의 요령이 있다. 대기업의 시스템 같은 건 없다. 유학을 다녀와도 쓸모없다. 나의 운영 노하우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한 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도 많다. 이런 일들을 배우려고 2년을 허비하는 사이 이 시장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 시기상 오픈할 적기인데 지금을 놓치면 돈은 언제 버나? 어디까지나 작은 가게 이야기다. 작은 가게는 미숙함이 있어도 충분히 겪어내면서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경험 있는 사람에게 운영 노하우라도 기본적으로 배워두면 크게 확장할 때 조금은 더 유연성이 생기겠지만 작은 가게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첫 2, 3년을 배우는 기간으로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그냥 오픈했다. 대신 스스로 망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테스트하며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오픈하면서 하나하나 늘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동네의 작은 가게니 우습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게 규모에 비례해 준비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오픈하고 싶다면 기술 배운다는 셈 치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하는 대박집에 가서 노하우 하나하나까지 다 전수받길 바란다. 우리 가게에서 배운 전수점 중에는 하루 이틀 동안 요리만 배운 곳도 있고 2, 3주가량 일하면서 매장 돌아가는 것까지 배운 곳도 있다. 둘은 확실히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 가게에서 배운 경험으로도 충분히 차이가 나는데 대박집의 노하우라면 더 대단하지 않겠는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를 꼽자면 요식업에 대한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큰 규모의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볼 때다. 여기서 생각보다 큰 규모란 내 기준으로 20석 내외를 말한다. 사실 음식점 운영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그냥 밥이나 만들어 팔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많다. 명치 한 대 세게 때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20석 내외의 음식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굴리려면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하여 경영학에 대한 소양도 있어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마인드는 기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대기업 사나 대형 레스토랑 매니저로 오래 일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1인 다역의 1인 밴드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나는 골목 식당의 빌런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말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잘 모르면 그냥 돈 내고 배우는 게 최고다. 당장 내는 돈이 아까워 보이겠지만 오픈 후에 사장이 되고 나서 겪게 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대처하며 배워가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아끼는 거다. 실제로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의 3년에 걸쳐 완성한 노하우를 일부 전수점들이 그대로 다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래도 혼자 하고 싶다면 혼자 해야지 뭐. 나도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맛없는 덮밥을 꽤 먹어봐서 그런지 맛있는 덮밥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